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레이븐, 트론, 그리고 리플을 보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보시면 이제 아직까지 이제 방향성이 확실하게 전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이탈했다가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오전에 방송할 때는 이탈했었죠. 이탈했었다가 지금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서 안쪽으로 들어왔고 현재 다시 이제 또 깨고 내려갈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상승 채널 안에 그래도 이제 유지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상승 채널 안에서 어찌됐든 이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상방 관점으로 봐야 된다. 여전히 상방 관점으로 봐야 되고 여기서 이 상승 채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래도 이제 하방으로 좀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상승으로 진행될 확률이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 차트뿐만 아니라 지금 알트코인의 모습, 그리고 시총 차트, 그리고 이제 숏 차트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흐름상 비트코인이 여기서 가격 조정으로 가기보다는 비트코인이 가격 조정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서서히 이제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에 돌아가면서 상승장으로 펼쳐지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깨진다라고 했을 때 이 상승 채널 하단부를 깨고 이탈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가격 조정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 조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주봉에서 이제 20주 평선은 터치를 하든지 뭐 20주 평선을 닿을 수는 있겠지만 20주 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주 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만약에 이제 가격 조정을 좀 깊이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검정색 120주 또는 돌아 나가고 있는 50주와 20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20주 평선이 뭐 지금 20주 평선 위치가 5,400달러니까 5,400달러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깨고 내려오느냐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만약에 5,400까지 일시적으로 쫙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강하게 이제 그때는 급반등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20주 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만나는 지점은 오히려 한 5,800이나 6,000 초반이나 5,800 정도. 지금 이제 120주 이평선이 올라오는 120주는 이제 5,900이네요. 거의 이제 6,000이니까 한 6,000 초반쯤에서 비트코인과 이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확률은 좀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격 조정을 깨고 내려와서 가격 조정을 받을 확률은 좀 적어 보인다. 일단 이제 어찌됐든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 거는 그냥 감수하겠다라고 했어요. 감수하겠다라고 했고 만약에 나는 이렇게 20-30% 조정받는 거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일정 부분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 물량을 덜어내셔라. 미리 덜어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이거를 덜어내서 조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덜어내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빠지지 않고 올라갔을 때 제가 그 코인 개수 줄어드는 게 저는 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비트코인을 이제 알트코인으로 좀 많이 바꿔놓은 상태에서 지금 홀딩해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적어도 이 시총 차트가 채널의 중심선 근처까지는 와야지 한 번 정도 그때는 물량을 정리하고 알트코인들도 한번 교체를 하고 현금화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다라는 겁니다. 제 이제 개인적인 관점은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라이트코인은 오늘 어젠가 봤던 거고요. 라이트코인 일단은 생각하고 레이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레이븐 코인을 보면 일단 지금 알트코인들 위치가 제가 이제 시장 자체를 아직까지도 계속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알트코인들 모습이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레이븐 코인도 BTC 마켓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기형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고 눌러주고요. 2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요. 120일 이평선 올라와서 50일 이평선에는 완전히 안착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15일 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상승 채널을 그리긴 했지만 이 15일 평선 돌아 나간다고 하면 레이븐 코인도 조만간에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다시 상승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이 레이븐 코인 상승 저점과 이제 고점의 중심 값이 984토시입니다. 994토시. 이 994토시를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다음 저항이 1164토시인데 1164토시까지 올라와주고 이 중심인 994토시에서 한번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 상승 채널을 돌파해주고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눌러주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레이븐 코인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장기 이평선들은 정별되어 있고요. 장기 이평선들은 정별되어 있고, 단기 이평선만 지금 이제 역별되었다가 정별되어 있는 상태고 120일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상승해주고 단기 그 15일 이평선 땡겨주고요. 50일 이평선도 이제 돌아 나가겠죠. 돌아 나가고 그렇게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 완전 이평선들이 정별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레이븐 코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트론 볼게요. 뭐 트론도 비슷합니다. 레이븐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락쇠경을 여기서 보시면 트랩으로 잠깐 깨고 내려온 다음에 돌려 세웠죠. 잠깐만요. 예, 돌려 세웠고, 돌려 세운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고, 15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지금 50일 이평선 안착해준 이후에 일단 현재는 15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약간 깬 모습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저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보면 이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채널 안에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트론은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자리죠. 여기 이제 하락세경 돌파한 이후에 눌러주고 또 한번 눌러줬는데 그 눌러진 자리에서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자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이제 트론이 이 바닥에서 갇혀 있던 이 시기를 보면 이 시기에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이 지금 387 사토시입니다. 387 사토시인데 이 387 사토시를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51 이평선 돌파시켜주고 387 사토시를 지지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지난 이제 저항 중심 이 저점과 고점의 중심값이기도 하고, 이때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이 554토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554토시까지 올라와준 이후에 지금 장기평선 이렇게 장기평선이 200일평선 그리고 120일평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 554토시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요. 지지받고 재차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위치는 다 좋다. 다 좋고 트론도 굉장히 이제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을 볼게요. 보면 리플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 있는 가격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 쇠경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락 채널을 만들어줬고 하락 채널을 돌파해준 이후에 삼각 수렴을 해줬는데, 이 삼각 수렴의 꼭지점이 이제 6월 7일, 8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6월 8일이 오기 전에 한 6월 4일쯤에 먼저 방향성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끝까지 그 꼭지점 끝까지 왔고 거기서 이제 양봉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양봉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만들어서 이제 돌파해서 안착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또 깨고 내려왔어요. 오늘 보면 깨고 내려와서 굉장히 이제 리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차트 모습 자체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냥 이게 깬 게 아니라 또 뭐였죠? 페이스북에 스테이블 코인을 그 퍼즈성 기사를 내보내면서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은데 꼭 이제 리플 바지끄랭이 이제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리플을 죽이겠다.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을 잡을 것이다. 리플이 뭐 영원으로 갈 것이다. 굉장히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결국 이제 그런 말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비트코인 옹호론자고, 비트코인 옹호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자신들이 견제해야 될 적이 리플인 거예요. 왜냐면 시총 1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이제 리플이기 때문에 그 리플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뉴스를 퍼드성 기사를 이렇게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리플 홀더들 그리고 리플의 약점을 약간 건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흐름 자체는 저는 이렇게 흔든다고 해도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고 보시는 것처럼 어찌됐든 이걸 이제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급등을 강하게 했던 그런 종목인 겁니다. 급등하고 이 15일 평선을 확 깨고 내려왔어요. 거래량 실린 상태에서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15일 이평선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 고점에서 이게 차트가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이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깰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미 저는 이 추세는 꺾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추세는 꺾였고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봤을 때요. 꺾였다라고 하면 이제 리플은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이런 장기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21 이평선까지 올려주고요. 121 이평선 맞고 잠깐 눌러주고요. 그래서 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수도 있겠죠.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121 이평선을 돌파해서 넘어가준 이후에 다시 이제 200 이평선에서 안착해준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지금 이 121과 200일이 역별이 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해주면 일단 200일 이평선까지 올라가지고 안착해준 이후에 급등을 해주면 이 장기평선도 바로 이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평선들을 정별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위치가 다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치 이 상승 채널을 깰 듯 말 듯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이 상승 채널 안으로 그래도 버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이 차트에서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 상승 채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돌면서 상승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이제 Q&A를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할게요. 예. 니나노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겨난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화폐 환율이 의미가 없어지고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해당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많은 기업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비트코인과 리플로 매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글로벌 기업 및 은행들은 대부분 미국 소속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이 주도할 것임을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굉장히 좋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금융 세력이 노리는 것은 세계 단일화고 이 세계 단일화가 그 물리적인 공간으로 어떤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드는 거는 저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이제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에 이 물리적인 어떤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 이 개념은 있겠지만 이 개념 이런 국가의 개념이 이제 약해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약해진다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영화였던 뭐 레디 플레이어 원이었나요? 그 영화에서 보면 오아시스라는 어떤 가상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라는 그 가상 공간에서 활동을 해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그런 가상 공간 VR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건데 보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인 공간은 우리가 뭐 대한민국 또는 미국, 뭐 일본 이렇게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은 그 가상 공간에서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 가상 공간을 만들어낸 그 기업이 뭐 페이스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영화에서 나왔던 뭐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오히려 그 IT 기업이 국가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그게 이제 결국에 그 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폐가 세계 단일 화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안에서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화폐도 물론 세계 단일 화폐가 되겠지만 그게 한 가지만은 전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리플이 주축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리플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리플이 지금 게임 개발에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게임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는 이제 그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물리적인 국가 개념은 약해질 것이고, 거기에서 오히려 이제 지금 니나노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각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이제 더 큰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세계 단일화폐, 그리고 세계 단일 국가를 세계 단일 국가라기 하긴 좀 뭐하지만 세계 단일화된 어떤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니나노님이.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지금 중국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얼마나 이제 급했으면 어제 기사였네요. 삼성하고 SK 와서 이제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IT 기업들도 이제 불러다 놓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해요.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중국 옹호하는 사람들은 야, 중국이 협박한 게 아니라 좋게 얘기했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좋게 얘기를 했겠냐고요, 걔네들이. 좋게 얘기 안 하고 당연히 니들 우리 거 안 썼을 때는 어떤 이제 보복을 할 수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화해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만큼 이제 미국이 무서운 겁니다. 미국이 무서운 거고, 당연히 화웨이라는 어떤 그런 기업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미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뭐 삼성이라든가 SK도 중국이 협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그럼 중국 편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진짜 이제 이거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지분도 많잖아요. 외국인 지분도 많고,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라기보다는 물론 우리나라 대표가 앉아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어떤 지분 구조를 보면 결국에 그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국인 금융 세력의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저는 진행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중국말 안 듣고. 그렇게 보고 일단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아무튼 중국의 기축 패권 도전 발톱을 드러낸 이상 미국은 패권 위기 의식 속에 강하게 중국을 압박. 구소련 냉전 체제 당시 EEJ 전략으로 소련을 붕괴시킨 뒤에 중국 또한 개혁 개방을 시켜서 자본주의 맛을 보게 하려 했으나 그 뿌리 깊은 레닌주의와 중화사상, 즉 민족주의가 강한 중국은 되려 미국의 뒤통수를 치게 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죠. 현재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합니다. 하나의 중국, 지난번에 아마 이제 그 질문을 구독자분께서 미국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의 중국을 분열시키는 대만을 이용해서 대만을 이제 국가로 이미 인정을 했죠. 국가로 인정을 하고 오히려 중국을, 그런 대만을 인정했다라는 거는 이제 소수 민족들까지 뭐 티벳이라든가 또 위구르족까지 해가지고 그런 소수 민족들의 어떤 여론을 조성하려고 할 겁니다. 대만 이용 소수 민족 국제 여론 전략. 두 번째,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세 번째, 중국 농민공 2억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관련 관세 폭탄. 네 번째, 중국 IT 기업의 목줄을 죄기. 이것도 이제 이미 하고 있죠. 목줄 재고 화웨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뭐 죽어가고 있죠, 화웨이. 다섯 번째, 금융제재 및 환율 조작국 지정 또는 슈퍼 301조.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지만 일단 금융으로 일단 피를 안 보면서 그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벼랑 끝으로 몰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환율이라고 봐요, 환율. 그리고 오늘 이제 유의미한 환율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 원유 수송 차단. 이제 그 에너지를 무기화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수출 차단 8번, 9번, 동맹의 우위성, 그리고 10번, 기타 장기전 돌입, 중국 내분 등등. 여튼 현 중국이 불리한 건 사실이고, 일단은 시진핑은 트럼프 형님한테 무릎을 꿇고
대가리 쳐박고 대한민국 사드 보고 미세먼지 해결 안 해줄 거니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봐도 뭐 칼자루를 갖고 쥐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미국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카드들에 대처하기 지금 바쁜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 오늘 이제 지금 그 위안화 환율이 좀 움직임이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이 6.91 라인, 6.91 라인을 일단은 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 22일이평선, 22일이평선 딱 지지받고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 6.91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일단은 윗꼬리가 달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 6.91 라인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이 딱 돌파되면서 이렇게 쭉 큰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6.91 라인 일단 돌파가 됐고, 그 다음 저항은 6.97입니다. 6.97, 6.97까지 돌파가 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위안화 약세, 그리고 이제 약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단 6.97이 거의 저항입니다. 저항인데 일단 상징적인 의미는 7위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7위안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중국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달러 빚을 많이 졌던 어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달러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도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에 대해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셨고 좋은 내용을 잘 봤습니다. 다음으로 김도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분석가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마 이제 그 지난번에 그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 알트코인의 종말을 이끌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발언을 했던 그 전문가, 분석가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100만 개 정도가 생겨도 현재 코인을 절대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또한 법정화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돈이니까요. 다만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이 거래소의 기축통화가 돼서 마켓을 형성하면 비트코인에게는 위협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우리 암호화폐 이 시장에 테더 마켓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테더 마켓이 있지만 그 테더 마켓이 있다라고 해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이 가격들이 그 테더 마켓 때문에 저는 빠진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 페이스북도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이고 법정화폐 패깅돼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기축 통화로서 마켓을 형성했다라고 해서 저는 위협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이때가 이제 곧 비트코인이 사라질 시점이라고 이제 많은 이들이 보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손쉽게 다수의 참여자들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상승을 이끄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비트코인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저랑 약간 생각이 달라요. 저는 스테이블, 어찌됐든 법정화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법정화폐가 영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영원으로 가고 유로화, 뭐 엔화 다 영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이것들은 영원으로 가기 전까지 기존의 법정화폐를, 지폐였던 법정화폐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면 수명이 다 하게 되면 당연히 없어질 거다. 그런 과도기가 끝나게 되면 사라질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옹님이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차트를 그려주셨는데, 채널은 잘 못 그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 안 되려나요? 주관적이긴 하지만요. 써주셨고, 일단 차트는 사람들이 뭐 차트를 얘기하면서 뭐 객관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 자체가 그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내용이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차트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매도를 하고요, 차트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매수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차트는 그 사람의 그 차트를 보고 차트의 어떤 추세선을 그리고 차트의 어떤 뭐 저항 라인,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이제 봤을 때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그려주신 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이 내용인데 잠시만요.
보시면 지금 이제 4,200달러, 이때 이제 4,200달러 4월 2일에 돌파하기 전에 이 4,200달러 돌파하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지지받았던 이거를 이제 채널 바닥으로 설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고점과 이번에 이제 고점, 이 라인들을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채널을 그려 주셨어요. 물론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그려 주셨을 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위치, 지금 7,850달러인데 지금 현재 위치 7,626으로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위치에 이 비트 스탬프 같아요. 여기에서 이 채널 중심에 있고요. 지금 이 상승 채널의 중심에 있고, 이때 이제 보시면 상승 채널 중심 맞고 이제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중심 선이 의미가 있고, 돌파돼서 올라가 준 이후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승 채널의 하단으로 내려갈 건지, 상승 채널에 다시 상단으로 올라갈 건지, 이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될 건데, 일단 여기서 아직까지는 뭐 저도 이제 명확하게 방향이 결정되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보여드렸던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제가 좀 내려왔나요? 지금 올라왔네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중에 이제 장대 항목 만들면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야옹님이 그려주셨던 이렇게 위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이고, 이 위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채널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10,000달러, 그리고 다음 목표치가 10,000달러였고, 그 다음이 11,700입니다. 11,700인데 이거는 이 기간이 연장이 되면 11,7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단기간에 채널 상단부까지 딱 올라가주면 뭐 10,000달러까지 가고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주면서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면서 올라가준다라고 하면 11,7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52평선 지금 방송 중에 이제 올라왔는데, 52평선 위로 안착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다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2평선 위로 빠르게 안착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좋게 보려면 이 122평선 4시간 보면서 이 122평선인 8,160달러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방 확률이 다시 이제 올라간다. 아까 오전에도 일단은 저는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난번보다는 약간 이탈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했고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상승으로 진행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 야옹님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이제 주셨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 달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처음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모건이 JPM 코인을 만들어 리플은 이제 뒤졌다 했는데, 오늘은 페이스북 코인이 알트들 다 뒤졌어, 이런 말들이 시장 참여자들 속에 돌고 있는데, 저들은 은행들이던 페북이던 많은 각자의 코인들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왜 자랑스럽게 본인들의 코인을 만들어 쓰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브릿지를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스러운 XRP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만 그리 생각하는 건가요? 브릿지를 해줄 수 있는 코인이 없다면 저들 또한 쓰잘데기 없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돈 들여가며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해오던 시스템 쓰면 될 건데 말이죠. 빵형이 그랬죠. 그냥 달러 써. 가장 먼저 일어난 벌레가 가장 먼저 잡아먹힌다고 했던가요?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우리 개미가 제일 먼저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전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죽어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지인 양, 이렇게 벌레 중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벌레 있죠.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벌레가 있습니다. 꿈쩍하지 않고 매달려 있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웃자고 빵형 이야기를 꺼냈지만, 빵형이 리플사의 바지 사장이라 못 팔았다고요. 팔았다면 믿을 수 없다고요. 공짜로 받았을 거라고요. 큰 그림을 그려서 못 팔았을 거라고요. 이건 이제 제가 한 얘기긴 한 것 같은데, 노노 이제 후구라 못 팔았을 겁니다. 아니요, 진짜 후구 맞아요.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생활 속 달인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찌됐든 스테이블 코인은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우리가 이제 이 법정화폐, 수명이 다한 법정화폐가
영원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디지털화된 그 법정화폐 역할을 해주고 저는 수명을 다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내용을 써주는데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놈이 망하면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두 번째, 알만한 회사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들을 돈 들여 만들어 생태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란 것도 브릿지를 해줄 수 있는 믿음직한 XRP가 있어서 일 거라는 생각. 세 번째, 일반 코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 시장이 커졌을 때 혹시나 있을 디도스 공격을 대비했고 쓰잘데기 없는 해커들 지갑 생성을 방지했습니다. 네 번째, 서버가 터져도 잘 돌아가느냐 의심했을 때 진짜 될까 생각하고 실험을 했는지 우연히 마비가 되었는지 모르는 XRP는 생태계는 문제없이 잘 되었습니다. 스텔라는 멈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다섯 번째, 타코인들이 탈중앙을 외칠 때 기존 금융과 공존을 선택했다는 것. 여섯 번째, 절대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원장. 일곱 번째, 내가 이제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세력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먼지만큼 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내용 읽어봤고요. 일단은 저도 결국에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들 각각의 어떤 IT 기업들, 거래소,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들 만드는 거는 그들이 결국에 이런 자기들이 만든 코인들을 아닌 다른 코인을 갖다 쓰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JP 모건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페이스북이, 아마존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페이스북이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각각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각자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걔네들이 쓰고 있는 그 코인들 자체가 또 가격 변동이 크게 되면 일단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선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격 입장에서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겁니다. 기존 법정화폐와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과 반감기 이후에 가격 상승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으로 앞으로 1년 남은 반감기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예측 한쌤이 이제 그려주세요 써주셨고, 해보는 해외 차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에 장투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요소, 대형거래소 오픈, 무역전쟁, 경기 침체, 법정 통화가치 하락 등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거 차트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제가 따로 그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반감기가요 2020년 중순에 있습니다. 중반에 있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2020년 이렇게 중반에 있고,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이 노란 박스와 같은 큰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반감기 때도 이렇게 큰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 반감기 때도 이렇게 큰 상승을 했다. 그러면 세 번째 반감기가 됐을 때 이렇게 큰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와 같은 이 파란색 박스 안에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려줬고요. 이 모습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그 1-2안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 자체가 결국에 15년도 말부터 2017년도 초까지 흘러갔던, 물론 이 비율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이 비율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대로. 그래서 이 바닥에서 저점을 다지면서 상승을 해주고, 상승해준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2000 반감기 이후에 해서 지나서 2021년 거의 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그 사쿠라님이 이제 그려주셨던 그 2021년까지 33만 달러였나요? 지금 여기에서는 한 20만 달러로 나옵니다. 20만 달러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2021년 말까지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말로 이제 설명드리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1-2안 설명드릴 때 이 차트를 제가 이제 그려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1-2안보다는 아직도 이제 1-1안이 저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주의 평선의 각도라든가 지금 20주의 평선의 각도, 단순히 이런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세계 경제 상황, 돌아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몰렸을 때 그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때처럼 2021년도까지 한 2-3년에 걸쳐서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기에는 지금 경제적인 어떤 이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기간 안에 당장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이 그 전에 한번 채널 상단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요. 지금 금은동님 써주신 내용 받고, 다음으로 이제 유리스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코인이 전 세계에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리플은 그런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만의 비즈니스 방식으로 전 세계에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코인은 그걸 따라갈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대박도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리플 차트 분석할 때 BTC 마켓으로 상단, 하단 채널을 분석해 주시는데요. 전 원화로 샀는데, 뭐 원화로 사시든지 BTC로 사시든지 뭐 달러로 사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리플은 똑같은 리플인 거예요. 이게 원화로 샀다라고 해서 달라지거나 뭐 달러로 샀다고, 비트코인으로 내가 리플을 샀다라고 해서 그 리플이 다른 걸로 매수한 리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이걸 짚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리플의 현 추세로 봤을 때 최상단 채널에 도달하면 약 얼마인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지난번에 뭐 약 80달러에서 150달러인가 정확한 건 아닌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를 상단 채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 그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오늘 그 채널의 상단부까지 가느냐, 아니면 1년 뒤에 채널의 상단부를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대박도리님이 제가 이제 알려주는 걸 보고, H 채널이 뭐 내년에 채널 상단부 뭐 150달러까지 간다더라, 이걸 보실 게 아니라 대박도리님이 차트를 직접 그려보시고, 제가 이제 방송하는 목적이 제가 리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박도리님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시려고 하면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채널 상단부에 만약에 지금 온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얼마, 그리고 내년에 온다라고 했을 땐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을 직접 대박도리님이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돼야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걸 너무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제 구독자분들 중 보면 초기에 이제 뭐 코린이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뭐 베티서님도 제가 봤을 땐 지금 뭐 코린이라고 하셨는데, 코린이가 아니라 거의 이제 뭐 고수의 반열에 이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도 다 처음부터 잘하신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처음부터 차트 보고 채널 막 그린 게 아니겠죠.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대박도리님도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차트 그려보시고 하면서 지금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채널 상단부는 얼마인지, 이런 거를 직접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끔 실력을 이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무림 비법, 삼방지호 투자법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해주셨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중장기 암호화폐 투자, 초보자들을 위한 건전한 암호화폐 투자 문화 캠페인, 이렇게 해서 올라도 좋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뭐 횡보해도 좋은 이런 상태를, 포트폴리오를 이런 상태로 짜라. 이렇게 짜야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짜졌는지 안 짜졌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짜진 거고요. 두 다리 뻗고 못 잔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가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나 다 현금화 해놓으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제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현금화 했어요. 그리고 수익도 봤습니다. 한 2배 정도, 뭐 3배 정도 수익 봐서 다 매도해서 현금화 했는데, 비트코인 막 밤에 잠들기 전에 올라가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막 새벽에 막 올라가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막 내가 이제 예전에 포트폴리오 주력으로 갖고 있던 막 리플이 여기서 막 전고점 넘어가서 막 순식간에 막 10배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화병 나는 겁니다. 화병 나고 막 못 참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 그런 포트폴리오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다 현금화한 내 포트폴리오가 잘못이 된 거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이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위기 상황, 우리가 지금 이게 단순하게 뭐 2배, 3배 벌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그런 경제 위기,
진짜 우리가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원화가 가치를 잃었을 때, 그때 우리 어떤 가족들의 생존 이런 것들을 내가 진짜 이제 이거를 해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이제 항상 채널 상단부에서도 까치밥으로 20% 남기자고 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이게 뭐 전체 현금화 또 마음 편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얘기가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은 그런 상황으로 항상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항상 이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빠져서 진짜 채널 최악의 경우 채널 하단부까지 빠져도 저는 뭐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로 그냥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위치가 이제 7,900불이죠. 7,900불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채널 상단부가 예전 직전 고점이 이제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 이 2만 달러가요, 보시면요, 2021년 4월이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 안 걸리죠. 한 1년 10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찌 됐든 아무리 지금 제가 이 바닥으로 잡은 이 채널의 바닥이 일단 맞다라고 하면, 여기서 물론 이제 이것도 깨질 수 있긴 한 겁니다. 근데 이 추세가 맞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2021년 4월이 가면 일단 2만 달러 넘어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2만 달러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뭐 시총도 마찬가지겠죠. 시총도 본다라고 하면 시총도 지난 이제 고점까지 보면 뭐 한 2020 마찬가지 되겠네요. 뭐 주봉을 바꿔볼까요?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전 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그려보면 2020년 11월 시총은 오히려 더 짧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트코인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시총으로 2020년 11월이 되면 직전 고점이었던 지금 7,400억 달러까지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장 자체의 볼륨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와사비님이 그 내용을 이제 써주셨고, 와사비님 이제 지금 트레이딩뷰에 이렇게 좋은 내용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이제 구독 눌러주신 분들 중에 아직 이제 와사비님 모르시는 분들은 트레이딩뷰 들어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머니마니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패권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예,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꽉 막혀서 야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처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는 똑같은 시장의 그 비트코인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매수, 어떤 사람들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도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반대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귀를 막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어느 정도 논리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그리고 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머니마니님이 그런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 미중 무역 전쟁은 패권 전쟁. 이것은 우리 시대의 거대한 쓰나미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 패권 전쟁이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이 소련을 군비 경쟁과 우주 개발 경쟁을 통해서 소련을 붕괴시키고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동구 공산국가들을 이제 몰락시키며 사실상의 냉전 종식을 이끌어낸 것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무역 전쟁과 군비 경쟁을 통해서 지구상의 가장 큰 전체주의 공산국가 시황제가 다스리는 중국의 해체를 촉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미국의 최종 목적은 자본주의의 도입과 중국 공산당 몰락.
중국 경제는 커졌지만 정치 시스템과 사회 체제는 진시 황제가 다스리던 일당 독재나 시주석이 다스리는 공산당 일당 독재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 재산권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시장 개방 요구와 개방은 사회주의 체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금융개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전면 도입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도입은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할 도화선이니까요. 저도 이제 결국엔 자본시장 개방이 되어야지만이 이 싸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끝이 날 거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누가 이길 것인가? 당연히 초강대국 미국입니다. 네 번째,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의 손에 달려있다. 당연히 지금 칼자루를 들고 있는 거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아까 중국이 삼성, SK 잘 보여라 니들 협박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당연히 미국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만약 미국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삼성도 화웨이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삼성은 이미 이제 금융시장, 금융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의 방향대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북핵에 보이지 않는 발사대는 중국입니다.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고 미국은 자국의 테러를 용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북핵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핵의 발사대인 중국을 해체할 생각입니다. 작금의 한반도 주변 상황은 구한말 고종과 명성 황후, 흥선대원군이 지배하던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나라를 끌어들여 일본식 개화파를 제거한 민비, 그리고 다시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다가 일본과 손잡은 흥선대원군에 의해 처참히 살해되고 이런 과도기를 거쳐 일본은 미국과 가스트라데프트 조약으로 한일 합방,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남한은 중국몽에 기대고 중국의 손을 내밀었다. 여의치 않자 북한은 러시아를 또 방문하여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구한말 그런 내용과 비교해서 일본과 미국은 유례없는 친밀함을 과시하며 태평양 함대는 부산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고,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암호화폐는 중국은 미국에 의해 빈사 상태가 되어감에 따라 암호화폐는 탈출을 꿈꾸는 중국 부자들의 집결지가 되겠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선택이, 정책적인 선택이 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 누구를 위한 어떤 정치 세력을 위한 게 아니라 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고 좀 더, 물론 경제 위기 상황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은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덜 피해보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금 미국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국가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지금 검색을 하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지금 또 콜롬비아 국경 개방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굉장히 국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민이 이제 90%가 넘어갔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와 같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그 금융 세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이 결정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약간의 어떤 개인 이기주의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을 잠깐만요. 예,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과 트레이딩 뷰를 잘 다루지 못해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비트코인, 금, 터키 리라와 차트를 오버랩 시켜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비교해보는 차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이게 터키 리라와 같은 경우, 터키 리라와와 그 다음에 금 차트, 그리고 금 차트는 거의 30년 차트고요. 터키 리라와 차트는 30년이 아니라 더 짧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차트는 또 기간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버랩을 시키는 게 기술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 저도 개발자가 아니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와사비님이 그런 날짜 X축 값을 조정을 해서 기간을 좀 더 이제 월을 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변경을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저는 못해요. 이거 저는 못합니다. 예.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티 써님이
베티서님이 이제 9분 23초 광고를 다 보셨다고, 예, 감사드리고요. 광고가 이렇게 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베티서님이 이제 차트를 하나 이제 올려주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MVT가 과매수 구간을 이탈했네요. 제 눈에는 개미들에게 남양 특집 한번 조성하고 이제 말아 올릴, 기세 같다 보여요. 해서, 차트도 이제 굉장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보면 일단 지금 이렇게 MVT 이평선을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보조 지표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때 11월 15일 날 MVT 이때도 이 이평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큰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 이렇게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또 비트코인 완전 또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추세 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라인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에서 지지받고 오히려 이평선 다시 위로 올려 세워줄 수 있다. 그래서 공포가 한 번 더 조성하고 올릴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차트를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이제 매도 신호는 그 와사비님 보조지표를 올려주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숙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구님들 너무 안타깝네요. 부디 잡코인 정리하시고 랭킹코인으로 전향하시길 빌어봅니다. 집, 차, 옷, 학교 등은 온갖 생필품은 메이커를 찾으면서 정말 알아야 하는 은행과 경제 지식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꼭 전세집이나 주식, 펀드, 보험, 기타 파생상품 등 금전적으로 피해를 봐야 스스로 알아보고 변호사 찾아가고 하소연합니다. 더 늦기 전에 코인의 메이커를 컨택하셔 공부를 하심이 진정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항상 고딩 때 벽에 붙은 복무신조, 나의 신조, 마음을 이렇게 다지라고 합니다. 그도 사람, 나도 사람, 다 같은 사람이다 하면 된다. 해보지 않고는 결과도 알 수 없다. 행동하라. 정성과 노력과 인내와 극기로.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써주셨고, 예, 굉장히 좋은 내용 써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여자분 같으신데 글 써주신 거는 약간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처럼 이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RP OK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나라와 코스피가 안 좋긴 하나 봐요. 예전에 유한타 증권에서 주식을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네요. 제가 예전에 비트한다고 했었거든요. 증권사활 아직도 그거 하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뽕 보태서 수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식 2년 후쯤에 따로 연락드린다고 하니 웃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증권회사 직원들도 빨리 이제 고객들이 이탈하니까 그 고객들 확보 차원에서 고객들을 지금 이제 바닥이라고 고객들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뭔가 이제 물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물려야지 여기서 이제 매매를 또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서 고객들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커스님이 상승처럼 하단 이탈로 조정이 시작된 것 같네요 써주셨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탈이 완전하게 되진 않았다. 일단은 내려와 있긴 하는 건데 여기서 바로 올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니나노님이 달러 위안화 환율도 약간의 슈팅이 나왔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아까 이제 차트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라디오 무스비님이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가진 이유는 무역수지 흑자가 되면 달러가 유입되게 되는데 이것은 위안화 절하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무역 흑자분의 상당 부분 외환 평형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미국 채권을 사들이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부분이다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이길 수 없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써주셨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미국 채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밀 리플님이 리플에 주로 투자하는 관계로 닉네임을 해밀 리플로 변경했습니다. 해밀 리플 이렇게 약간 연결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암호화폐 이외에 분산 투자 개념으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10% 고정 이자에 환율 차익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고 증권사에서 권유를 받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자를 6개월마다 달러로 지급을 해준다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증권사에서 권유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증권사에서 권유했다라고 하면 그 증권사 직원한테 저는 물어봅니다. 당신 했냐고. 당신도 만약에 이런 채권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믿어볼 수 있겠죠.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브라질 헤와라 차트를 보면 브라질 헤와라 차트 대 원화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 헤어라가 분자에 있잖아요. 브라질 헤어라의 가치가 원화보다 더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브라질 채권을 샀을 때 이 부분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환율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율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브라질 채권 또한 지금 베네수엘라 국채가 의미가 있나요? 국채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브라질도 브라질이 이렇게 환율 특히 헤어라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의 어떤 위험을 겪는다라고 하면 브라질에서 만든 그 국채도 저는 이제 걔네가 이제 이자를 많이 주겠죠. 왜냐면 그렇게 이자를 많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채를 살 사람들이 나올 테니까요.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이제 메리트가 없다. 메리트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고정이자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르헨티나 지금 브라질보다 아르헨티나는 이자를 거기 금리가 60% 70%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돈 바꾸신 다음에 은행에 돈 넣어서 이자 받으실 거예요? 이자 받을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 떨어지는 속도가 그 이자 60% 70% 받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르헨티나 은행에다 돈 넣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다라고 하면 같은 개념으로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 위안 선배님이 써주셨는데 비트 SV 고민 끝에 이제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비트캐시와 업비트에는 콘센트 프로토콜 센티널 프로토콜을 보고 진입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제가 차트를 잠깐 보니까 이런 코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일단 차트를 보니까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차트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 위안 선배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이제 아마 SV 물어보셨을 때 제가 SV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SV도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후배 위안 선배님 같은 경우는 SV를 매수한 목적이 뭔가 비트코인 캐시를 들고 있다가 하드포크돼서 가져갔던 게 아니라 그냥 펌핑 나니까 쫓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콘센트 프로토콜 또 펌핑 나오니까 이거 매수 타이밍, 센티널 프로토콜 또 펌핑 나오니까 매수 타이밍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김현숙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면 딱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왜 그냥 생필품들, 내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신발 같은 거는 메이커를 찾으면서 막상 진짜 내 큰 돈,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죠. 큰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는 억까지 되는데, 그런 큰 돈은 메이커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거에 막 투자한다는 거예요. 당장 이게 막 올라가니까 이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식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듣보잡 코인들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 물론 제가 이제 그 프로토콜 코인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게 어떤 코인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아마 이 후배 위안 선배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아마 쳐다도 안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 같은 건 쳐다도 안 보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김현숙 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일단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20-30%에서 그런 코인들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그 나머지 지금 2,000개가 넘는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알트코인들을 다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받을 수 없고, 거기서 만약에 이런 코인들에 이제 저는 이런 코인들로 돈을 버실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게 결과가 좋아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펌핑 나는 코인들로 후배한 선배님이 돈을 일시적으로 몇 번 버셨는데 이렇게 벌다 보면 결국에 재미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재미없고 리플도 재미없어요. 이더리움도 재미없고. 왜냐면 이거는 올라가봤자 몇 배 안 올라가고 화끈하게 일단 센티널 이런 것들이 화끈하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시총도 작고 움직임도 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비트코인이 100만 불, 10만 불, 100만 불, 이더리움이 천만 불 아니죠. 이더리움이 10,000불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막상 내 수중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은 없는 겁니다. 이상한 잡코인들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누가 물어보겠죠. 야, 너 예전에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했는데 돈 많이 벌었겠다? 물어보는데 막상 내가 투자했던 그 잡코인들은 없어져서 영원으로 수렴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닷컴 버블 때 그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기업들이 다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몇 소수의 그 IT 회사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이 코인들에 집중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펌핑 나는 거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